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재활의학. 그중에서 오늘은 통증과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남다른 재활의학과 의원 이정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용인 수지의 남다른 재활의학과 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정환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가장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설명을 할 때 그냥 그 교과서적인 전문인가들이 읽는 책을 조금 쉬운 용어로 푸는 정도의 설명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고려하지 않는 설명 방식이 많은 오해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특정한 어떤 질환이나 특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술이 좀 곁들여진 그런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휘둘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분들이 또 여기서 퍼다 나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해의 폭을 또 늘리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준비를 한 내용들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좀 질문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대답을 좀 찾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 눌려 아프다고 들었는데 나는 실제로 MRI까지 정밀사진까지 찍었는데 나는 굉장히 아픈데 오히려 의사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치료할 거 없이 그냥 운동하면서 관리하면서 지내세요 하는데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의견도 많으세요. 수술 안 하는 치료는 그냥 그때 대충 땜질을 하고 넘어가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치료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즘 이게 많이 핫 이슈인데 이제 허리 통증은 운동으로 해결해야 된다, 건들면 안 된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나으면 저 같은 사람을 왜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죠. 찾아올 이유가 없죠. 디스크는 이제 뭐냐면 요 딱딱한 뼈 사이에 끼어 있는 쿠션이에요. 뼈끼리 직접 다이렉트로 부딪히지 말라고 중간에 이제 완충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안에 보면은 이걸 잘라서 본 겁니다.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하얀 부분, 이게 이제 쿠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바깥에 이제 까만 부분이 뭐냐면 우리 쿠션 중에서도 가죽 커버가 있죠. 커버로 씌워져야 되겠죠. 그 테두리가 바로 이 까만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쿠션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정상 모양인데요. 자, 이제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의 공통점은 디스크가 거무스름합니다. 까매요. 까맣다는 건 뭐냐면 안쪽에 탄성이 떨어지면 이렇게 거뭇게 변합니다. 그럼 거뭇게 변하면은 디스크 중심으로 위아래 뼈에 딱딱한 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뒤쪽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뒤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지만 약간 튀어나온 정도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무지무지하게 이게 크게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아파야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매우 아파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환자보다 왼쪽에 있는 사진의 환자가 더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많다는 말. 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그게 잘라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뒤에가 약간 나와 있고요. 여기는 굉장히 이제 크게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왜 아이러니하지 않냐면 이게 신경을 꼭 눌러야지만이 아픈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환자가 아프게 되는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 덩어리가 나와서 뒤쪽의 신경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진과 증상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증상이 심하면 사진에 중증도와 관계없이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큰 디스크가 있어요. 사진을 우연찮게 찍어보니까 나는 지금 안 아픈데 건강검진 때 혹시나 해가지고 MRI 허리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크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은 의미가 없는 디스크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화산은 화산인데 휴화산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뭔가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관리를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증상을 심한데 사진에서 미미하면 이것이 오히려 의미가 있는 통증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은 사진은 미미한데 왜 아프냐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맨 왼쪽 상방이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강한 디스크예요. 가운데 하얀 쿠션이 있고 바깥에 가죽 테두리가 있죠. 근데 이제 가운데가 검어졌습니다. 이제 색깔이 구별이 없어요. 바깥에 있는 테두리하고 안쪽에 있는 덩어리하고. 이건 뭐냐면 안쪽에 있는 쿠션 덩어리가 약해져가지고 검은색으로 변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가운데 뼈하고 뼈 사이에서 이게 눌릴 때 가운데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가운데 있는 알맹이가 이겨내지 못하니까 바깥에 있는 테두리가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많이 찢어져가지고 안에 있는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덩어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디스크 안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계란이 깨졌을 때 계란이 깨져서 확 깨지면 노른자가 보이죠. 하지만 약간 금이 가면은 노른자까지 노출이 안 되지만 흰자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 허리에서는 그 노른자가 누르는 것보다는 흰자가 더 독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이 오히려 많이 아프면 그거는 치료 대상이 됩니다. 크게 튀어나온 환자가 오히려 별로 아프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관리 대상이지 적극적인 치료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MRI 찍었는데 별로 크게 의미 있는 사진은 안 나왔는데 나는 무지하게 아픈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대상이고 그분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네.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자, 비수술적 치료는 일단 임시방편이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수술해야 된다. 주사 맞고 물리치료했더니 6개월 있다가 다시 아프다. 결국은 이제 주사빨이 약발이 끝나면 다시 아픈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주제에서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은 이제 요것도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허리 쪽에서는 척추 쪽에서는 아예 근본적인 치료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자, 여기 보면은 디스크가 손상됐다는 거는 디스크가 마모돼서 닳은 거라고 말씀드렸고 디스크가 금이 가고 찢어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찢어진 틈으로 디스크 하나에 있는 내용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른 디스크를 새 곳으로 교체하거나 찢어진 곳을 꿰매거나 아니면 흘러나온 내용물을 다시 넣고 꼬매는 게 가능하냐면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몸이라는 게 손상이 된 몸 자체를 갖다가 예전에 손상되기 전 단계로 몸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눌러야지만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를 자르려는 게 수술이에요. 수술이라는 것도 디스크를 예전으로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돌출된 부분을 자르더라도 디스크가 재생이 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디스크의 치료는 역시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근본적이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치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수술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게 아니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안 됐었을 때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원인일 때 그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이 수술인 거죠. 결국 환자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을 치료한다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감기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먹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감기가 잘 안 걸리고 좋은 상태로 지내다가 3개월이고 6개월 이후에 감기가 다시 걸렸다고 해서 예전에 먹은 감기가 그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었다. 그거는 약발이 3개월 가는 약발이었다. 그건 아니죠. 맞아요. 어차피 약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감기를 해결해주고 몸에서 금방 빠져나가는 거고 그분이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편한 상황을 갖다가 지속했다는 거는 본인이 관리를 해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마치 감기 치료가 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이후에 자신의 몸과 위생을 관리하는 것처럼 척추도 결국 건강을 관리를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치료를 할 때 이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신 분들이 주사 치료 너무 많이 하면 안 좋겠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맞아요. 어떤 약이든지 간 너무 남용하면 안 좋습니다. 근데 계획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하고 계획적으로 잘 상의해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남용할 일은 없어요. 왜냐면 계획적으로 치료를 하면 일단은 그렇게 많은 횟수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주사로 낫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 차례를 했는데도 안 낫는 경우는 그거는 부작용 이전에 주사라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주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아픈데 여러 치료를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아픈 채로 참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말이죠. 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아픈 채로 그냥 오랜 시간을 참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통증으로 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통증도 오래되면은 이게 찌든테처럼 몸에 찌들어요. 그러니까 벗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통증이 오래되면 뇌도 바뀝니다. 머리 안에서 이 조직은 아픈 조직이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치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 호르몬의 밸런스가 다 무너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고 비정상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상황이 오히려 바깥에서 들어가는 약물이 들어가는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약도 들어가면은 뭔가 작용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고 오래 쓰면 부작용이 누적되게 마릅니다. 근데 이건 은행이자예요. 아픈 채로 계속 지내고 있는 건 지금 사채이자를 쓰고 있는 거죠. 사채이자를 계속 쓰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무서운 것만 아시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계속 오랫동안 이게 이자를 쓰면 이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은행에서 이거 바꾸지도 못합니다. 이 대출을 갖다가. 그러니까 만성 통증, 몸에 인이 배기기 전에, 몸에 완전히 찐득태로 배기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약이나 주사는 안 좋다. 그러지 말고 운동으로 해결하세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근데 아픈 상태에서 그냥 치료 없이 막연하게 운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별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이라는 수단 자체는 지금 현재 병이 발병한 상태를 조절하는 상태라기보다는 치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다시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좀 더 예방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리 수단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다들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근력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런 경험 많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는. 자, 여기 보면 20대, 30대의 젊은 헬스 트레이너예요. 몸 좋아요. 뭐 나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근육이라고 하면은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데 그분이 결국 뭐 하다 보냐면 바지 입다가
양말 신다가 삐끗해서 옵니다. 정말 허무한 일이네요. 허무한 일이죠. 그렇게 운동해놓고 그 양말 신는 힘도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허리는 별로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근력은 약해요. 운동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아까 헬스 트레이너에 비하면 근력은 훨씬 약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파워도 떨어져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허리가 그렇게 아파서 고생을 또 안 하는 여성분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근력 자체가 통증하고 이렇게 비례한다기보다는요. 통증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디스크 덩어리에 눌린다든지 아니면 디스크에서 그 흘러나온 여러 가지 미세한 물질의 염증에서 자극돼서 생기는 거고, 운동 효과는 뭐냐면은 허리의 주변을 갖다가 안정화시켜가지고 디스크에 다소간의 불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이걸 감싸서 안정화를 시켜줘서 약한 디스크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여기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증이 심하고 아픈 상황이 그냥 참고 운동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아까 헬스 트레이너 얘기를 했지만 겉에 있는 근육들은 실제로는 허리를 안정화시키는 근육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근육을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안쪽에서 이제 이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이 있고, 겉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이 있어요. 이 코어 근육이라는 건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이지만 크게 보면 겉에 있는 근육도 코어 근육 작용을 합니다. 허리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는 해요. 기여는 하는데 속에 있는 근육에 비해서 겉에 있는 이런 큰 근육들은 허리를 오히려 뒤틀고 써먹는 데도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코어 근육은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에요. 겉에 있는 근육이 운동이 되는 것만큼 속 근육이 따라가지 못하면 허리를 소위 말해서 운동할 때 생활할 때 뒤틀고 움직이는 그런 파워는 센데 그만큼 안에서 잡아주는 근력은 약하면 오히려 허리는 더 불안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헬스 트레이너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주로는 어떻게 운동을 시키냐면은 운동 각도가 큰 운동보다는 운동 각도가 작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운동 각도를 크게 줘가지고 많이 폈다가 구부렸다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안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겉에 있는 근육이 더 단련이 돼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운동하려면 복근 운동을 하더라도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같은 자세로 약간 들어가지고 유지하는 운동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으로 운동을 하는데 조금 더 잘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살짝만 말아 올리는 운동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도를 빨리 주는 것보다는 역시 느린 운동. 그 다음에 웨이트를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저중량 운동을 해야 돼. 왜냐하면 웨이트를 많이 주면은 그 웨이트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작은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큰 근육이 활성화가 되겠죠. 속에 있는 근육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많이 주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거. 속도가 빠른 것보다 느린 거. 각도를 많이 주는 운동들보다는 같은 각도에서 힘을 유지하는 운동.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목과 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나 책 같은 걸 많이 보는 편인데 오히려 그렇게 얄팍한 지식들이 많은 오해들을 낳아서 오히려 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를 오늘 기회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더 친절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